자, 이번 시간에는 화학 반응을 나타내는 화학 반응식이라는 요 중단어를 배워보도록 할게요. 화학 반응식을 이제 배우기 전에 이제 여기 학습 목표를 보면 간단한 화학 반응식을 표현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고, 또 화학 반응식에서 개수비를 입자수의 비로 해석할 수 있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일단 오늘은 이제 화학 반응식이 무엇인지랑 그리고 화학 반응식을 이제 이해하기 전에 반드시 알아야 할 그런 화학의 기본적인 배경 지식을 배워보는 시간을 갖도록 할게요. 일단 화학 반응이란 무엇이냐라고 나와 있는데, 화학 반응은 이제 우리가 앞에서 말한 것처럼 이제 물리 변화, 화학 변화 중에서 화학 변화에 해당되는 것을 이제 화학 반응이라고 합니다. 여기 나와 있는 대로 수소와 산소가 반응하면 화학 변화가 일어나 새로운 물질인 물이 생성된다 이렇게 나와 있죠. 자, 우리가 앞에서 화학 변화와 물리 변화를 배웠어요. 화학 변화와 물리 변화의 그 차이점은 이제 물리 변화는 물질의 성질이 변하지 않는데, 화학 변화는 물질의 성질이 변하는 그런 변화였죠. 그래서 수소랑 산소라고 하는 성질을 갖고 있는 녀석이 이제 화학 변화를 일으키면 새로운 성질을 가지고 있는 물이라고 하는 녀석으로 바뀌게 되죠. 우린 이거를 이제 화학 변화라고 했고, 이 화학 변화가 일어나는 과정 자체를 화학 반응이라고 합니다. 화학 반응이라고 하고요. 이런 화학 반응을 우리 이제 앞으로 다룰 건데, 수소와 산소가 반응해서 물이 생성된다 이런 식으로 매번 글로 표현하거나 또는 나와 있는 것처럼 그림으로 표현하기에는 좀 귀찮죠. 그래서 간단하게 수학처럼 식을 사용해서 사용하는 것이 바로 이제 화학 반응식이 되겠습니다. 화학 반응식의 개념은 그런 거고, 우리가 이 화학 반응식을 정확히 이해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인 화학에 대한 기본적인 배경 지식이 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 배경 지식을 좀 살펴보도록 하죠. 자, 요것들인데, 원자는 무엇인가, 또 원소는 무엇인가, 분자는 무엇인가, 이것들을 좀 정리를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자, 말이 다 비슷한 것 같은데 다 의미하는 것이 다르고, 이것들을 정확하게 구별을 해야 우리가 앞으로 화학에 대해서 좀 배울 수가 있겠습니다. 자, 먼저 원자. 자, 원자는 선생님이 미리 써놨는데, 원자란 물질을 이루는 아주 작은 입자라는 거예요. 자, 물질을 이제 쪼개다 보면 더 이상 쪼갤 수 없는 작은 알갱이가 나오는데, 우리는 그것을 원자라고 합니다. 우리가 뭐 예를 들어 사과를 예를 들면 사과를 쪼개면 물론 뭐 먹을 수 없게끔 아주 즙이 되겠죠. 액체가 막 나올 수도 있고요. 근데 그런 것들을 마저도 쪼갠다. 계속 쪼개다 보면 결국 사과라는 것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아주 작은 알갱이까지 쪼개질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 아주 작은 알갱이를 원자라고 합니다. 원자. 그래서 이 세상의 모든 물질은 전부 원자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물질은 다 원자들이 뭉쳐서 사과를 만들고 뭐 책상을 만들고, 사람 몸도, 우리 몸도 이런 원자들의 집합으로 이루어져 있는 거죠. 이 만물은 원자로 이루어져 있다. 이 개념이 가장 중요합니다. 우리 화학을 배울 때 모든 물질은 알갱이로 이루어져 있다. 결국 쪼개다 보면 알갱이까지 나온다. 이 개념이 가장 중요합니다. 자, 알갱이를 의미하는 게 이제 원자고요. 원소는 뭐냐면 물질을 이루는 기본 성분을 얘기합니다. 성분. 물질을 이루는 입자, 물질을 이루는 성분. 이게 되게 비슷해 보이는데 사실 다른 의미입니다. 아주 묘하게 달라요. 원소라고 하는 것은 어떤 물질을 이루는 기본 성분이라는데, 사실 입자, 성분 헷갈리죠. 그래서 선생님이 비유를 통해서 한번 설명해 볼게요. 자,
가게를 갔는데 과일 가게를 갔는데 사과가 이렇게 있어요. 사과가 3개가 있고요. 배가 2개가 있어요. 사과가 있고 배가 있어요. 사과가 있고 배가 있어요. 자, 여기서 우리가 이렇게 얘기해 볼 수가 있어요. 자, 여기 이제 한 세트라고 해봅시다. 과일 박스에 이렇게가 한 세트예요. 자, 그러면 요 한 박스 한 세트에는 과일이 총 몇 개가 있을까요? 총 몇 개의 과일이 있을까요? 총 몇 개? 총 3개죠. 총 5개죠. 5개. 사과 3개, 배 2개, 총 5개. 그렇죠? 그러면 질문을 달리해서 그럼 이 과일 박스에는 과일이 몇 종류나 있을까요? 몇 종류가 있을까요? 2종류죠. 자, 과일의 개수는 5개고요. 과일의 종류는 2종류입니다. 그렇죠? 자, 우리가 어떤 과일을 가지고 과일을 담았을 때 개수 낱개를 셀 수가 있어요. 1개, 2개, 3개, 4개, 5개 이렇게 개수를 셀 수 있는 그런 입자의 의미는 바로 원자를 의미합니다. 즉 물질을 가지고 이루는 가장 작은 입자이기 때문에 1개, 2개, 3개, 4개, 5개 이렇게 알갱이로 카운트할 수 있는 게 원자의 개념이에요. 자, 아까 말했듯이 이 과일 바구니에는 총 5개의 과일의 개수가 있죠. 낱개로 5개를 팔고 있어요. 그 5개 개수를 셀 수 있는 입자의 개념이 원자예요. 원자는 개수를 셀 수 있는 입자의 개념이구나. 그죠? 원소는 그럼 뭐냐? 아까 이 과일 바구니에 과일은 총 몇 종류다? 2종류라고 했죠. 사과랑 배라고 하는 과일의 종류를 의미하는 그런 개념이 바로 원소예요. 원소. 자, 원소는 물질을 이루는 기본 성분으로서 우리 주기율표에서 수소, 헬륨, 리튬이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그런 것들이 다 원소예요. 원소. 성질의 종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원소는 종류를 의미하고 원자는 개수를 의미한다. 이렇게 비유를 해주면 좀 이해가 될 것 같아요. 사과가 아니더라도 다른 거라도 마찬가지예요. 네. 그래서 사과 3개, 배 2개 이렇게 해서 총 5개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은 원자고요. 사과 또 배 이렇게 종류로 얘기할 수 있는 것은 원소라는 개념입니다. 자, 그리고 분자는 참고로 적어놨는데요. 원자들이 결합한 것을 우리 분자라고 합니다. 원자들이 이렇게 뭉쳐있는 것을 분자라고 해요. 자, 분자. 자, 그러면 예시를 하나 한번 들어볼게요. 자, 예시. 자, 물 분자인데요. 자, 물은 우리가 많이 볼 건데 H2O라고 쓰고, 자, 물 이렇게 얘기하고, 자, 물은 어떻게 생겼냐? 자, 우리 원소 기호는 기억을 해줘야 돼요. H가 우리 수소죠, 수소. 자, 산소, 요 O는 산소예요. 아예 적어봅시다. 자, 요 H는 수소, 요 O는 산소예요. 자, 그럼 물은 몇 종류의 원소로 이루어져 있죠? 자, 물은 몇 종류의 원소로 이루어져 있다? 2종류다. 이렇게 얘기하면 되겠죠. 수소라고 하는 녀석이 있고요. 산소라고 하는 녀석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탄소, 질소 이런 거 없죠? 수소랑 산소로만 가지고 만들었어요. 수소랑 산소로만 가지고 만들었기 때문에 2종류고요. 자, 그러면 이 물 분자는 몇 개의 원자로 이루어져 있나? 몇 개의 원자냐라고 물어본다면 3개의 원자다라고 대답하면 되겠죠. 왜?
수소가 2개 있는 거예요. 수소 2개. H가 2개 있고 산소는 하나 있다. 근데 하나라는 것은 우리 생략을 해서 안 씁니다. 그래서 수소가 2개 있고 산소는 하나만 있다. 그래서 수소 원자 2개랑 산소 원자 하나 해서 3개의 원자로 이루어져 있다. 이렇게 표현하고요. 원소의 종류로는 2종류가 되겠죠. 이해됐죠? 자, 그리고 수소랑 산소랑 이루어져 있어서 이 3개의 원자가 이렇게 하나의 결합을 통해서 하나의 그 덩어리로 뭉쳐져 있는 거잖아요. 이렇게 하나의 덩어리로 뭉쳐져 있는 이러한 입자를 우리는 분자라고 하는 겁니다. 원자들이 모여 있는 형태를 우리는 분자다. 자, 선생님 필기가 조금 깔끔하지 못한데 이제 앞으로 좀 노력해 볼게요. 자, 그럼 앞으로 다시 가봐서 자, 여기 봅시다. 자, 수소와 산소가 만나서 화학 반응인 새로운 물질이 물이 생성된다 라고 할 때 여기서 단순히 우리가 수소랑 산소랑 만나요 라고 얘기한 이 수소랑 산소가 바로 원소의 의미로 쓰여진 겁니다. 물은 수소라는 녀석과 산소라는 녀석으로 이루어져 있다 라는 그런 원소의 개념으로 쓴 거고요. 자, 여기서 우리가 밑에 그림을 보면 수소 알갱이 하나, 둘, 셋, 네 개, 산소 알갱이 하나, 둘 해가지고 총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 이런 식으로 우리가 개수를 세는 개념이 원자라는 거예요. 네, 알겠죠? 자, 그럼 이제 밑에 그림을 좀 봅시다. 자, 우리가 수소랑 산소랑 이렇게 나타나져 있는데, 자, 수소라고 하는 것은 또 산소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말한 것처럼 원소예요. 원소, 물질 이루는 가장 기본적인 성분이고요. 우리가 주기율표에서 쭉 쓰여져 있는 것을 우리 원소라고 합니다. 네. 자, 그다음에 여기에 수소는 이렇게 알갱이 원자가 이렇게 2개가 붙어서 세트로 다녀요. 자, 원자 하나, 원자 2개. 여기도 원자 하나, 원자 2개. 이렇게 원자 하나와 원자 2개가 붙어서 이렇게 다니는 것도 바로 수소 분자예요. 분자. 자, 산소도 마찬가지죠. 산소 원자 하나, 산소 원자 하나 이렇게 원자와 원자가 붙어서 다니는 게 분자예요. 자, 물은 산소 원자 하나에 수소 원자 2개가 이렇게 붙어 있죠. 이렇게 하나가 분자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원자와 분자와 좀 개념을 좀 구별하시고 또 원소란 개념까지 한번 추가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주면 좋겠다라는 거죠. 자, 그럼 이제 화학 반응 계속 설명하면, 자, 화학 반응을 일으키게 되면 이제 원자의 배열은 달라지지만 그 개수는 변하지 않는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자, 원자의 배열은 달라진다. 즉 우리가 화학 반응이라는 것은 블럭을 재조립한다 이렇게 생각해 주면 됩니다. 자, 블럭을 재조립하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는 화학 반응의 개념이라고 생각해 주면 돼요. 수소라고 하는 녀석은 이런 식으로 원자 2개가 이렇게 같은 수소라는 원자랑 결합되어 있는 형태고, 산소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둘이 결합되어 있는 형태인데, 물을 만들기 위해서는 이것을 하나하나씩 다 뜯었다가 다시 조립하는 과정이 필요하겠죠. 그 조립하는 과정에서 이 배열, 구조라든지 모양은 달라질 수 있지만 그 개수는 변하지 않고, 또 종류, 여기서 말하는 원자의 종류가 바로 원소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한번 그럼 생각해 볼까요? 자, 이 하얀 알갱이가 수소 원자인데, 수소 원자 여기서 4개 있죠. 오른쪽에서도 하나, 둘, 셋, 4개 있습니다. 안 변했죠. 자, 빨간색 알갱이가 산소인데 2개가 있죠. 오른쪽에서도 2개가 있습니다. 즉, 재료 그대로 끼웠다 뺐다 조립만 하는 거기 때문에 그 수가 변하지 않고요. 당연히 새로운 부품을 추가하거나 있던 부품을 없애는 것이 아니고 그냥 그 기존에 있는 부품을 재조립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종류도 변하지 않습니다. 이게 화학 반응의 특징입니다. 자, 그래서 그러면 종류랑 개수가 똑같은데 어떻게 성질이 바뀌냐?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원자들의 배열이 달라지면 전혀 새로운 물질이 만들어지는 것이고, 원자들의 배열이 달라져서 새로운 물질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즉 배열만 달라져도 당연히 새로운 물질인 거예요. 우리 여러분들 레고 혹시 아나? 레고 블럭을 가지고 조립을 하는데 레고를 가지고 전혀 새로운 모양들을 계속 만들 수 있죠. 똑같은 블럭을 가지고 마찬가지예요. 블럭의 종류랑 수는 일정하게 유지가 된 채 블럭을 어떻게 조립하느냐에 따라서 전혀 다른 모양이 나오죠. 그래서 그것처럼 똑같은 원자들의 종류랑, 그러니까 원소랑 똑같은 원자들의 그 개수만 같아도 이 배열이 달라지면 전혀 새로운 물질이 생성이 된다. 우린 그걸 화학 반응이라고 하고요. 그런 것들을 이제 식으로 표현해 보려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화학 반응식의 기초를 조금 해보려고 하는데요. 자, 화학 반응식은 일단 여러 가지 단계를 거칩니다. 자, 여러 가지 단계를 거치는데, 네, 여기 있죠. 자, 요런 3단계를 거치는데, 요 3단계를 간단히 설명을 하고, 마치고 이제 질문을 받도록 할게요. 자, 일단, 반응물, 생성물이라는 개념이 나오는데, 자, 반응물, 생성물 좀 짚고 넘어갑시다. 자, 화학 반응식은 크게 이 플러스랑 화살표로 이루어져 있어요. 자, 일단 가장 중요한 게 화살표인데, 이 화살표의 의미는 뭐냐면, 이러한 물질이 이러한 물질로 변했다를 의미하는 거예요. 변했다, 변했어요 라고 의미하는 것을 이제 화살표로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이 화살표를 기준으로 왼쪽과 오른쪽으로 나뉘는데 이 화살표의 왼쪽을 우리는 반응물이라고 합니다. 반응물. 자, 아직 반응하기 전의 물질이에요. 적어봅시다. 반응하기 전 물질. 앞으로 반응을 할 물질. 화학 반응을 일으킬 재료. 뭐 이런 느낌이에요. 자, 그 다음에 화살표 오른쪽에 쓰여 있는 것은 이제 생성물인데, 생성물은 이제 생성이 된 물질, 화학 반응을 통해서 새롭게 생성된 물질을 우리는 생성물이라고 합니다. 생성물. 자, 반응물과 생성물 기억을 해둡시다. 자, 반응물은 이제 반응할 물질, 생성물은 생성된 물질. 이렇게 생각해주면 되겠죠. 자, 그럼 물을 만들려면 재료가 뭐냐? 반응물이 재료인 거고 여기서는 이제 수소랑 산소가 반응물이 되겠어요. 자, 이렇게 수소, 산소 이렇게 쓴 거 자체를 우리는 원소라고 하는 거예요. 원소. 두 가지 원소로 이루어져 있다. 자, 물은 이제 생성물이 되겠죠. 자, 물은 원소라고 하지 않습니다. 물은 수소랑 산소라고 하는 기본적인 원소로 만들어져 있는 새로운 물질이기 때문에 뭐 이런 거는 좀 어려운 용어로 화합물 이렇게 부릅니다. 화합물. 이제 나중에 여러분 고등학교 가서 배우겠는데 어쨌든 물은 수소랑 산소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기본적인 성분이 아니죠. 물을 쪼개면 산소랑 수소가 나오는 거기 때문에 얘는 가장 1차적인 성분이 아닌 거예요. 자, 일단 반응물과 생성물을 파악하는 것이 첫 번째 단계입니다. 자, 첫 번째 단계. 반응물과 생성물을 이름으로 나타내는 것이 첫 번째입니다. 여기서 이름은 한글 이름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수소, 산소, 물 이런 식으로. 그리고 화살표 왼쪽에는 반응물을 쓰고요. 오른쪽에는 생성물을 쓰고요. 자, 두 가지 물 이상이 이제 결합을 하거나 반응할 때는 플러스로 이렇게 연결을 시켜주면 되겠습니다. 뭐 예를 들어 수학에서 A 플러스 B는 C다 이런 것처럼 A 플러스 B는 이제 화살표로 나타낸다 이렇게 생각해주면 돼요. 화학에서는. 그럼 첫 번째 단계 이렇게 하면 되겠고요. 두 번째. 자, 이걸 여러분들이 많이 어려워할 건데 한글 이름으로 쓰는 거는 쉬워요. 수소, 산소, 물. 근데 그거를 화학식으로 즉 원소 기호를 사용해서 쓰는 거는 조금 어렵죠. 근데
우리가 그거를 해줘야 됩니다. 네, 해줘야 돼요. 알파벳을 이용한 원소 기호로 써야 되는 것이 우리 가장 큰 숙제예요. 가장 큰 숙제인데 기본적으로 이 수소는 H인 거 알죠? 산소는 O인 거 알죠? 그리고 물은 H2O라고 이렇게 쓰는데, 자 여기서 자 그냥 수소로 쓴 게 아니라 H라고 쓴 게 아니라 H2라고 썼어요. 자 이게 무슨 뜻이냐면, 자 수소라고 하는 녀석은 기본적으로 두 명이 짝꿍이 돼서 붙어 다닙니다. 수소라고 하는 알갱이가 수소라고 하는 알갱이가 혼자서 돌아다니려고 하지 않아요. 수소라고 하는 이 알갱이는 옆에 있는 수소라는 알갱이랑 이렇게 결합해서 같이 쌍으로 돌아다니려고 합니다. 그래서 수소만 돌아다니는 것이 아니라 수소랑 수소 짝꿍 두 명이 같이 돌아다니기 때문에 이게 작은 글씨로 E라고 쓰는 겁니다. 자, 알겠죠? 그리고 우린 그거를 수소 분자라고 합니다. 수소 분자. 수소 분자라고 표현해요. 왜냐? 분자가 아까 뭐였죠? 원자들이 결합한 게 분자였죠. 수소 알갱이 둘이 결합한 게 분자였어요. 그래서 이 H2라고 존재하는 것이 수소 분자고요. 자, 산소도 마찬가지예요. 산소도 알갱이 하나랑 또 다른 알갱이 하나랑 붙어서 이렇게 둘이 붙어 다니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알갱이 두 개를 하나의 덩어리로 생각하고 우린 그거를 산소 분자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O2가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물은 아까도 말했듯이 수소 두 개랑 산소 하나랑 결합한 물질이기 때문에 H2O라고 합니다. 그리고 상식으로 여기다가 1은 쓰지 않습니다. 1은 생략해요. 그리고 이거는 이제 우리가 흔히 물 분자라고 얘기합니다. 자, 수소라고 하면 수소라는 원소를 얘기하는 거야? 수소라고 하는 분자를 얘기하는 거야? 라고 헷갈릴 수 있는데 사실 그때 맥락으로 좀 파악을 해줘야 됩니다. 여기서는 H2라고 써있기 때문에 수소 분자를 의미합니다. 원자랑 결합한 형태. 산소는 O2. 역시 산소라는 것은 원소를 얘기하는 건지 분자를 얘기하는 건지 산소라고 얘기만 하면 헷갈립니다. 뭔지 몰라요. 반드시 맥락을 통해서 파악을 해야 돼요. 여기서도 당연히 O2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분자예요. 그래서 화학식이 중요한 겁니다. 이렇게 화학식으로 써놓으면 명확하게 수소 분자구나, 산소 분자구나, 물 분자구나 알 수 있습니다. 한글로 쓰면 몰라요. 반드시 화학식으로 써야 됩니다. 그래서 화학식으로 쓰는 게 이제 가장 어려울 수 있고 원소 기호를 우리가 좀 알아야 되는데 차차 배워보도록 하고요. 자, 마지막 단계인데, 마지막 단계는 개수 맞추기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자, 개수 맞추기. 개수. 자, 개수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우리 수학에서도 개수라는 개념이 있죠. 뭐 ax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 할 때는 0 뭐 이런 거 할 때 x의 개수를 x 제곱의 개수를 a, x의 개수는 b 뭐 이런 식으로 표현하잖아요. 똑같아요. 화학에서도 화학식 앞에 붙는 큰 숫자를 우리는 개수라고 부릅니다. 자, 화학식 앞에 붙는 큰 숫자예요. 자, 적어 놓을까요? 자, 화학식 앞입니다. 뒤가 아니라 앞에 붙는 큰 숫자예요. 작은 숫자 아니고 큰 숫자예요. 무슨 말이냐면, 자, 여기 뭐 일단 요거를 예를 들면은 요게 개수라는 거예요. 지금 H2 할 때 요 작은 숫자를 개수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요 H2 전체를 묶어서 표현하는 요 2라는 숫자가 개수예요. 자,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H2가 있을 때 요 뒤에 작은 숫자 요거를 개수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H2 전체를 묶어서 아우르는 이 앞에 숫자 2를 개수라고 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걸 우리 개수라고 합니다. 자, 개수라는 그 설명이 여기 또 나와 있습니다. 자, 개수라고 하는 거 뭐냐? 자, 화학식 앞에 붙는 숫자고요. 한 가지 더 쓰면 큰 숫자다. 큰 숫자. 화학식 뒤에 붙어 있는 작은 숫자는 아니에요. 개수가 여기 나와 있는 것은 산소에서 O2 나와서 요거 숫자 작은 숫자 있죠? 요거 아닙니다. 산소 뒤에 붙어서 작은 숫자는 개수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화학식 앞에 있으면서 큰 숫자를 개수라고 부릅니다. 자, 개수는 화학 반응식에서 사용되는 그 숫자인데 의미가 뭐냐면 그 물질의 개수를 의미합니다. 그 물질의 개수를 의미해요. 예를 들어 이런 겁니다. 자, 우리가 여기 앞에서 뭐 봤을 때 다시 갑시다. 여기. 여기. 자, 이거를 화학식으로 쓴다고 쳐봅시다. 이거를 이제 화학식으로 좀 써보면, 자, 수소가 이렇게 H가 있고 H가 있고 H가 있고 H가 있는데, 자, 우리는 요 H 덩어리 요거를 수소 원자 덩어리를 묶어서 요거를 위에다 씁시다. H2라고 썼죠. 그리고 요 산소 요 녀석을 O 해가지고 요 녀석을 O2라고 썼어요. 자, 여기서 가장 여기 아래쪽에 있는 거는 이 수소 원자가 몇 개 있느냐를 의미하는 거예요. 이렇게 두 개. 산소에서 두 개 있으니까 두 개를 쓰는 거예요. 자, 근데 산소랑 수소의 차이점. 산소는 요 덩어리 하나 있죠. 요 덩어리 하나 있으니까 이 덩어리가 하나 있다라는 뜻에서 앞에 개수가 1이 붙는 거예요. 1. 근데 1은 생략하니까 안 쓴 거고, 수소는 이 덩어리가 몇 개 있죠? 요 덩어리, 한 덩어리, 두 덩어리 있으니까 얘가 두 개가 있는 거죠. 이 큰 덩어리가 두 개가 있는 거니까 그걸 의미해서 이 앞에 크게 2라고 붙는 거고, 이게 바로 개수인 거예요. 즉 개수는 뒤에 있는 그 분자의 개수를 의미한다. 이렇게 봐줘도 됩니다. 그렇죠? 자, 그럼 물을 한번 표현해 볼게요. 자, 물은 산소가 하나 있고 수소가 이렇게 두 개가 있으니까 H2O죠. 자, 하나의 덩어리에서 먼저 시작하는 거예요. 산소 하나 있고 수소는 두 개가 있으니까 H2O죠. 이 오일은 생략이에요. 그래서 H2O인데 이 덩어리가 몇 개 있죠 지금? 이 덩어리가 두 개가 있죠. 요게 곱하기 2가 돼야 되죠. 그렇죠? 수학에서 이렇게 곱하기 2 이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요 곱하기 의미를 수학에서는 그냥 이렇게 묶어서 2 이렇게 쓰기도 하죠. 마찬가지 화학도 앞에 이렇게 2인데 대신 화학에서는 요 괄호를 생략을 한 겁니다. 요 H2O 자체가 하나의 물질이기 때문에 요 괄호를 생략하고 두 개가 있다. 그래서 전체 화학 반응식을 쓰면 이렇게 진행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럼 다시 뒤로 넘어가서 다시 설명 하나하나 보면, 자, 개수를 맞춘다라고 하는데 개수를 맞춘다. 왜냐면 아까 앞에서 힌트가 있었죠. 원자의 개수는 전혀 변하지 않아야 돼요. 원자의 개수는 전혀 변하지 않아야 되기 때문에 그 개수가 총 개수를 맞춰야 되는 그 작업을 해줘야 돼요. 예를 들어서 여기서 H2O2, H2O로 끝내면 숫자가 안 맞아요. 왜냐? 자, 반응물에 존재하는 수소를 세봅시다. 반응물에 수소 몇 개 있죠? 두 개 있죠. H2니까 O2, 산소 몇 개 있죠? 두 개 있어요. 근데 생성물의 산소는 몇 개 있죠? 수소, 먼저 수소 두 개 있죠. 산소는 몇 개 있어요? 한 개 있어요. 개수가 안 맞죠. 지금 여기 두 개는 맞아도 여기 한 개, 두 개가 안 맞죠. 이거 작업을 해줘야 돼요. 그래서 어떻게 해줘야 되냐? 자, 하나하나씩 보면 됩니다. 일단 산소가 아까 처음에 두 개가 있었어요. 그렇죠? O 이런 식으로 결합이 두 개가 있었죠. 하나 해서 원자 하나가 있었죠. 그러니까 오른쪽에도 산소가 두 개가 있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 H2O라고 하는 이 O가 지금 뒤에는 1이죠. 그러니까 이 O를 두 개로 맞춰주기 위해서 앞에 개수가 2가 필요한 거예요. 그렇죠. 산소 두 개를 산소 두 개랑 맞춰주기 위해서 여기 두 개, 요렇게 두 개.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수소는 4개가 됐죠. H2O인데
수소 물 분자 하나에 수소가 2개씩 들어가 있는데 그 물 분자가 전체 2개가 있으니까 전체 수소는 4개가 있으니까 여기서도 4개를 맞춰줘야 되기 때문에 2를 집어넣는 겁니다. 그럼 이렇게 해서 4개, 이렇게 해서 4개니까. 그렇죠? 그림으로 보면 더 쉬워요. 아까 봤던 거예요. 자, 수소를 가지고 물을 만들어 봤더니, 자, 산소는 이렇게 하나하나 2개의 원자가 하나로 덩어리로 된 분자였는데, 이게 이제 찢어지는 거죠. 그럼 산소 분자 하나면 원자가 2개가 있는 거죠. 그 원자 2개로 물 분자를 만들려다 보니까 이걸 쪼개죠. 쪼개면서 하나, 쪼개면서 하나, 쪼개면서 이렇게 하나니까 산소 분자 하나면 물 분자 2개를 만들 수 있는 산소의 개수가 받쳐지죠. 그죠? 이렇게 하나, 이렇게 하나. 그러다 보니까 산소 원자 하나에 수소가 2개씩 붙으니까 수소는 하나, 둘, 셋, 4개가 필요하고, 그러다 보니까 산소 원자 4개가 있으려면 산소 분자로는 2덩어리가 있어야 된다. 그래서 2, H2고, 요건 1이고 2가 된 거죠. 2, 1, 2. 알겠죠? 그렇게 해서 마지막으로 화학 반응식을 정리를 하면 이게 완성본이다. 개수 맞추는 것까지가 완성본이다. 그래서 우리가 물 분자를 표현할 때는, 물 분자를 만드는 화학식을 표현할 때는 앞에 2를, 수소 앞에는 2를 써줘야 되고, 산소는 1인데 1은 생략하는 거예요. 그다음 2 이렇게 해서 개수를 맞춰주면 최종적으로 이렇게 물 분자를 생성하는, 수소와 산소를 가지고 물 분자를 만들 수 있는 거죠. 자, 해석을 해보면 이거예요. 수소 원자 2개로 이루어져 있는 수소 분자가 2개 필요하고, 산소 원자가 2개로 이루어져 있는 산소 분자는 하나만 필요하고, 그래서 만든 건 수소 2개에 산소 하나가 결합되어 있는 물이라고 하는 분자가 2개가 나온다. 뭐 이런 개념입니다. 자, 그럼 다시 줌으로 와서 질문할 사항 있으면 질문하고 마치도록 할게요.